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윤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3명의 변호사가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정치 평론 시간인데요. 자,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먼저 할게요. 한 주 동안 좀 관심이 갔던 이슈.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네. 텐데 광복절 전후를 해서 네. 서울시 지하철에 있었던 그래요. 인물이 잠실역이었나요? 송파역이었나요? 네, 몇 군데 이제 시청역 몇 군데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없어졌냐? 예. 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고 네. 이제 지하철 쪽에서는 이게 원래 낡아가지고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곤 했었는데 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알고 봤더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사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우와우. 저 독도 교육물도 철거됐다는 사실이 어제 저녁에 좀 늦었죠 시간이. 그렇죠. 저녁에 보도가 됐어요. 이제 8시쯤에. 저기는 6월 정도에 됐다니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위치를 아시겠지만 이게 대통령실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형물이 뭐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크게 해가지고 했던 곳인데. 알아요, 저는. 자주 갔던 곳이라서. 네. 근데 이거를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수장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창고에 넣은 이유가 뭐냐? 뭐 먼지도 많이 타고 어쩌고. 이걸 좀 깨끗하게 닦아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체할 계획이 있냐니까 계획도 없다. 네. 사실은 이제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낡으면 교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교체할 때 새로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슈가 한 게 물론 뭐 독도 아무런 그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저 조형물만 치워졌으면 그냥 이게 무슨 뭐 정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1년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불안해요. 수장고라는 게 말이 좋게 수장고지 그냥 창고에 넣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저기 독도 조형물이 기억이 나는데 굳이 이 시점에 광복절 경축사 이념 논쟁 독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럴 때 저걸 없애버린다. 아마 김필성 변호사님은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게 사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가 무슨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만 이게 처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친야 쪽 인터넷 네티즌이긴 하겠지만 야 저러다 독도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했는데 지금 독도 조형물들이 계속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독도 가보셨어요? 울릉도까지?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복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가봤는데 그래도 더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우리 신 변호사님도 정치 이슈 하나 짧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발언, 예. 사회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밝혔어요. 누구죠? 네,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로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은 세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국가의 또 주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 아닙니까? 영토, 국민, 주권인데 세계. 영토 수호의 의지를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지금 영토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독도의 수호 의지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싶어요, 저는. 지금 반국가 세력은 본인이 거울을 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국가 이런 말을 쓰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 말이 좀 약간 어떻게 싸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원래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국가보안법 아직 있잖아요. 아직 있죠. 여전히 있죠. 여기에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이런 말이 반국가 나오거든요. 단체 이런 게 행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처벌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실 리는 없고 이를
사실 그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저기 사실 색깔론이 새로운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 좀 그렇죠. 무겁게 들리는 것 작년에도 3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작년에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 네, 반국가 세력이다. 저도 반국가인가요? 국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애국심이 철철 넘쳐흐르는데 두 분도 반국가 세력인가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오랜만에 정치권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 있어서 이 얘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국회에 그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좀 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상임위 통과된 건데 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너무나 오랜만이다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이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좀 선 지원하자 그런 조치 의미에서 이걸 좀 더 빨리 이 법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자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다 양보가 된 상태입니다. 양보가 됐고 이 법안으로 이제 11월 초 이제 빠르면은 11월 초부터는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존보다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번 개정안 이 부분. 뭐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지원 방식이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일단 전세자기를 당하신 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재산이 없었으니까 살 곳을 구하는 게 살 문제예요. 데가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살 곳을 일단 제공하는 방법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기 주택을 LH에서 경매에서 낙찰 받은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좀 약간 장기로 하는 방식이 하나 이제 그 큰 골자 중에 하나고요. 또 네.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매를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차익 같은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저기 재원으로 하여 이게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 이 두 가지가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법안 자체가 뭐 거부권 행사가 되진 않겠지만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도 넓히고 피해자들한테 그나마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 또 합의된 그런 법안이고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말고 뭐 민생 법안이나 등등해서 좀 통과가 필요한 합의해야 통과시켜 준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법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 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네, 이른바 말씀하시는 구하라법이라고 거죠? 있는데 이거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통과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간호사법도 사실 지난번에 그렇죠. 거부권 행사됐는데 네. 그것도 이번에 통과가 좀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저기 의사나 이쪽에서 여전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거부권 행사한 것도 이게 왜 했는지 아직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것도 합의해서 이게 민생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양당에 다 부담이 되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현재 지금 가장 부담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무슨 그 사업 자금이나 이런 것도 운영 자금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이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부터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없이 계속 찔끔찔끔 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들부터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댓글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 사람 동갑이라 하니까 계속 댓글들 계속 올라오는데 네. 신변 30대인데
우리 김 변호사는 저랑 좀 차이가 나 보인다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와서 네. 그래요. 끊임없는 시술과 어떻게 관리. 그렇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질문들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시술과 관리. 동갑 맞죠, 우리 세 명? 네, 동갑 맞습니다. 네, 94학번. 네. 둘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네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신체적 한계인데. 다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첫 번째 오프닝 멘트에서 저희가 네. 세 명 동갑내기 변호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40대냐 50대냐 40대냐 계속 그 얘기를 질문하셔서 네. 94학번이에요. 네. 1994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자, 이 법안들 좀 통과가 좀 되면 좋겠어요. 28일 날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네. 요때 한번 보기로 하고 국회는 입법을 하고 네. 그 법안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제대로 된 상권분립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여야 대표 회담이거든요. 25일 일요일 날 지금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양쪽 다 좀 날선 반응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양쪽 다 날선 상황이라는 것을 연출을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실무진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전에 네. 먼저 기자들에게 생중계, 전체의 진행 상황을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흘렸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미디 같은 게 이게 여야 대표 회담 아닙니까? 네. 회담이라고 하면은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할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를 전혀 선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사도광산 등재라든지 그리고 독립균형관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 뭐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얘기 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입국 닫고 아무런 의견이 없는 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아젠다도 정치적 이슈도 선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러다가는 언론에 대한 노출도 없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진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대표회담 얼른 받자. 급한 마음에 받았는데 네. 사실 당에 대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뭐 최상병 특검법도 제3자로 해서 받는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라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전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용으로 이런 대표 회담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전혀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네. 이게 그 부분이신데 네. 지금 의제는 한 3가지 정도 같아요. 양당이. 국민의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쟁 중단하고 정치개혁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금수새 폐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민주는 다릅니다. 최상민 특검법,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또 지구당 부활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게 사실은 최상명 특검법입니다. 이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제대로 회담에 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게 좀 제일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일단 의혹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찬성하는 쪽이 크기 때문에 저희 여당 쪽에서도 이게 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이것이 진행되다가 여당 입장에서 잘못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라서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기에는 현재 지금 이게 만약에 여야 회담이 있으면 어쨌든 최상무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저기 여당 쪽에서는 생중계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무슨 뭐 좀 이렇게 타결하자고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이 되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럼 최상병에 대해 최상병 특검법을 진행해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조건이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 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간하고 다 잡아놓고 장소 잡아놨지만 최상명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자꾸 송경호하고 이원석 총장이 떠올라요. 네. 정말 조금만
조금만이라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가 네. 송경호 검찰 그 지검장은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고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도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고 오늘 결국은 그 관련해서는 디올백 무혐의 처리를 내렸어요. 네. 정말 조금이라도 그 두 사람의 생각은 좀 잠깐 나와주면 알아서 무혐의해줄게 이거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네. 게 대통령실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좀 대충 하면 뭐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에서 차단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못 받을 거예요. 받을 못 받는다. 네. 사실은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은 법안 발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했었어야죠. 그럼요. 아니, 1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의원 10명만 있으면은 네. 법안 발의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한 달 동안, 네.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지금 대표직 공약이었습니다. 네. 대표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0명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의지도 없는데 그 말을 띄운 거예요. 띄웠다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끝내 받지 못할 것이다. 받는 신용만 하더라도 네. 바로 대통령실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이번 회담 때 여야 대표 회담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저는 지켜봐야 된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중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문제예요. 봅시다. 보시고 자, 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무혐의 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겁니까? 예상이 다들 아, 저도 그렇게 예상하긴 했어요. 기소가 됐으면 더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야, 정말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법리적이고 요건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네. 이거를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해서 대로 결정이 됐다는 게 사실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거 기소되는 게 당연히 불기소도 됐겠지 이게라고 하는 이유가 네. 뭐 법리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이 확인된 것이라서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됐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정권 입장에서는 특히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권도 정권이지만 검찰청도 저는 권익위 검찰청 다 크게 특히 권익위는 뭐 몰라도 검찰청 크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일종의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위기감 같은 걸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지금 대검 줄에 정기 보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또 수사심의 요청을 최재형 목사 등이 한다고 하고 그 결정은 검찰총장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알선수재죄.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거 검찰이 전혀 몰랐을까요? 알선수재죄 가능성. 알선수재죄 전혀 몰랐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북한에 뭐 돈 준 거 그거 북한 주고 확인도 안 되는 거를 뇌물 뭐 엮어 내면서 딴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특가 알선 수재죄 정말 너무나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지금 강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무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막강한 사람, 센 사람. 네, V1이냐 V2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3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샤넬 화장품 180만 원 그리고 양주 등 뭐 40만 원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 무혐의예요. 무혐의입니까? 이게 무혐의면 북한에 돈 준 거 준지 확인도 안 되고 북한한테 주는 게 왜 뇌물이 됩니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구만. 이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다 보셨겠지만 기본 이게 감사의 표시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 돼요? 다 감사하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지금 미운데 선물 줍니까? 그게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일반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워딩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선수재가 알선수재죄가 됐던 됐던. 아니면 뇌물이 됐던 기본적으로 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네.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하니까 주는 미운 거. 사람한테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예, 미운 사람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운 사람한테 너의 뇌물죄를 한번 걸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뇌물죄에서 감사 의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어렵거든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균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말을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거를 불기소 이유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이게 너무 많이 갔다. 이걸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네.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맺지를 못합니다. 말을 잊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예전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했겠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까지 했다가 말을 잊지를 잊지를 못하고 못했어요. 팩트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팩트와 법리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니, 예. 팩트와 법리는 저기 현 검찰이 법치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쓰는 법치라는 맨날 쓰는 말만큼이나 말인데. 예, 공허한 말입니다. 예.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맺었는데 네. 아니 도대체 평생 일생을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직업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도를 얼마나 아이고. 하고 저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아이고. 그걸 모르고 팩트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화장품을 받았어요. 법리, 뇌물죄, 알선수재죄, 김영란법 위반 등등 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이게 뭘 모릅니까? 이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까서부터 좀 하고 있는데 네. 저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가 된 지 이제 한 달 이제 넘었죠. 네. 네, 넘었는데 그동안 보여준 사실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위기 타개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능력이, 들어요. 네, 능력이. 능력의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세산마 특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어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쩌면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만들어놨으면 타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러니까 타개하지 못하고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포지션을 잡고 간 거였다면 그래서 뽑아준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팩트와 법리 이거는 사실 나 의견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한동훈 위원 이제 대표죠. 대표죠. 대표의 법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거 이전에 정치적으로 사실은 계속 좀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이제 우리가 좀 변호사 활동을 하니까 네. 이제 배우자들을 뭐 받든지 간에 그렇죠. 감사의 선물이었다. 그거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앞으로. 받읍시다 이제 그 배우자 통해서 다 받으시고 청탁 끊기. 걸리면 우리 변호사 네. 3명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딴 얘기 안 할 거예요. 감사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수사관님, 검사님. 생각해보니까 예.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건 같아요. 다 알잖아요, 국민들도 이제. 네. 아, 이거 변호사가 필요 없네요. 이 와중에서 또 장사를 하십니까?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이 네. 최순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감사해서 받은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받은 거잖아요. 네. 다 감사의 마음으로 줬을 거거든요. 다 감사해서 줬죠. 미워서 준 사람이 감사의 어디 마음이기 있겠습니까? 때문에 금액도 상관없고 뭐 그냥 뭐 직무 관련해서 이런 거 아예 따질 수 없다. 그냥 감사의 마음이었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뇌물죄라든지 왜냐하면 공직의 첨령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형법의 뇌물죄, 또 알선수재죄 그리고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뭐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야 대가성이 없더라도 뭘 받는 건 안 된다 싶어서 된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받으면 되는지. 진짜 학교에서도 수생의 날에 혹시라도 안 줘요. 뭐라도 안 올까봐 준다니까요. 아예 쉽니다. 학교를 쉽니다. 그날 아니야 학교를 안 가요. 디올백을 주고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입니다. 됩니까? 디올백은 된다. 디올백은 된다. 네. 너무 답답해서. 심지어 예. 그 디올백을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직접 준 것인지 나는 정말 1초면 확인이 다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데도 여기 와서 얘기 말씀하셨어요. 예, 검찰은 뭐 그냥 뭐 아니래요. 자기 다 표식 다 해놨대요. 딴 거 들고 와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서 최재형 목사가. 알겠습니다. 이 뭐 이래 된다면 결국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는 것 그렇죠. 같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뭐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네. 게 사실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뭐 검찰총장이 지금 날아가기 직전인 마당에 한 달 후면은 어차피 임기가 끝나고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1도 없습니다. 특검을 다시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까요? 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론의 이런 탄력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긴 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이제 검찰이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이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 위원회 만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법원이 참 대검찰청 예규로 만들어져 대검에, 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검찰청에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이게 그 내용도 비공개돼 있고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원섭 총장이 이거 활용해서 혹시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서 사실 이원섭 총장이 들이받는, 그러니까 이제 맞서는 것까지는 어려울 거고 제가 봐서는 이게 이걸 하는 이유가 일종의 명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감사의 표시입니까? 여전히 감사의 표시일 수 있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뇌물죄 할 때마다 감사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표시이지 청탁의 대상, 대가성이 없다. 아이고 좋은 거 알려줬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